Sunrise, sunrise, looks like morning in your eyes, but the clock's held 9:15 full hours. Sunrise, sunrise, couldn't tempt us if it tried, 'cause the afternoon's already come and gone. And I said, ooh, couldn't find it in your eyes, but I'm sure.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했고요. 오늘 모실 분을 직접 소개를 또 해주시죠. 네,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은퇴 후 35만 시간 노후를 디자인해 주실 분인데요. 이재경 백세 경영연구원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당신의 노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이재경의 은퇴스쿨이라고 저희가 코너명을 좀 임의로 정해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은퇴스쿨 교장이 된 느낌입니다. 네. 교장님으로 모시고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한 하겠습니다. 강사. 네, 좀 잘 부탁드릴게요. 듣겠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은퇴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주신다고 하는데 은퇴가 슬기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은퇴라고 하면 저는 당장은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정년이라든지 그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먼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데 진아 아나운서가 또 이제 은퇴 후에 35만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걱정도 되고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4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네. 이 은퇴 전만 해도 그 누구보다도 은퇴 준비를 열심히 잘했다. 그렇게 자부했었는데 예.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이것저것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예. 먼저 행복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적인 안정 돈 그리고 문제.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별로 뭐 부족한 점이 없다고 오. 자부하는데요. 그러셨어요? 예. 왜냐하면은 2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뒤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 보험회사 임원으로 제가 이직을 예. 했거든요. 그리고 80세까지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네. 열심히 커리어 관리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하신 대로 일타 강사로서 백세경 디자이너로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를 잘 하셨네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조금 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은퇴 걱정하면 가장 먼저 드는 게 일단 돈하고 일 문제인데 그 걱정인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되셨다고 하니까 네. 뭐 다른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예. 사실 보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은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돈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로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예, 한번 이와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보험개발원이 은퇴 예비자, 예. 은퇴 준비자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네. 화면 나가고 있어요. 화면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1순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은퇴 준비자 예. 1순위를 보면 역시 경제 문제가 가장 컸고요. 준비하는 분들은 돈 문제가 예, 걱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은퇴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고요. 네네. 예. 반면에 은퇴자들은 약간 대답이 달랐어요. 1순위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돈 그리고 세 문제도 있긴 번째는 하고. 좀 특이했는데 네.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오. 세 번째로 꼽았어요. 네. 일이 아니고 여가 활동이다. 예.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은퇴를 아직 앞둔 분들께서는 준비하면서 이제 돈 문제가 좀 가장 큰 걱정이다. 맞아요. 라고 응답을 했고 은퇴를 한 분들께서는 이제 건강도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건강 문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건데 은퇴하고 나서 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그룹이요. 네, 그렇다고 은퇴자들이 은퇴 후에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은 2030의 취업률보다 5069의 취업률이 높거든요. 네. 그 말은 역시 은퇴 후에도 예. 일자리에 대한 갈증을 계속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보건개발원의 이번에 설문조사는 네. 70대를 대상으로 하는 좀 비중이 있었어요. 보다 고령층을 네, 대상.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 5060 은퇴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예. 경제 문제나 은퇴 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습니다. 네, 은퇴하면 가장 걱정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이 부분입니다. 맞아요. 노년층 일자리 주변을 살펴보면 뭐 실버 택배라든지 편의점 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이런 육체 노동을 요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예. 5060 재취업자들의 그 절반 이상이 예. 예, 과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걸로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약 한 40%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고 네. 대부분이 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힘든 육체적인 노동이 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은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네. 정부도 좀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네. 그 정부가 단계적 은퇴를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촘촘하게 노후 일자리를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년퇴직 후 돈 걱정에 한숨이 늘고 있다는 은퇴자의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 네. 합니다. 60대 초반 은퇴자 남성입니다. 사연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35년을 다닌 회사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책도 내려놓고 사무실 책상도 비우고 또 마지막 출근을 했는데요. 마지막 출근길에 회사 앞에서 한참을 서 있게 됐습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서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이 그렇죠. 들었는데요. 퇴직금은 있지만 집 대출금도 조금 갚고 또 아이들 결혼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자 주고 나니 금세 줄어들더라고요. 국민연금 또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 제대로 나올 테고 가끔 아내가 우리 알바라도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라는 이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자의 고민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은퇴 후에 막막함을 마주한 그 가운데서도 이제 돈 문제가 좀 앞섰던 사연자분이었는데 많이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돈 걱정 때문에라도 정년 이후에 바로 재취업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또는 이제 뭐 일부 대기업이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께서는 소득의 연속성도 있지만 해왔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자분들은 그래도 좀 축복받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년퇴직까지 일했고 네. 집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은퇴자금을 일부 썼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온전히 지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약간 텀이 있잖아요. 네, 받기까지.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그동안 축적했던 재산을 축을 내면 네. 그거는 마치 알을 낳는 씨암탉을 아. 죽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기업이익이 엄청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을 함으로써 정신적 건강 네. 또 육체적 건강도 더불어 챙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각종 연금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은퇴를 위해서 축적해놨던 돈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의미에서도 이제 맞습니다. 은퇴 후에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들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 가운데서 좀 소개할 만한 성공 사례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 이분들을 위해서 좀 결정적인 팁이 됐다 하는 네네. 부분들 공유를 좀 해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그분들은 전 직장에 다녔을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했고 네. 그리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에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 네. 미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많아요. 적극적이세요. 예, 요즘 인기 있는 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입니다. 이분들은 취업이 좀 잘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강화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제 지인 한 분을 네. 소개해드리면은 네네. 제 지인은 지금 엔잡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의 경력을 활용해가지고. 예. 근데 이분의 이제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고 네. 자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달라 오.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한 직장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개 직장을 지금 오. 늘렸어요. 네. 그래서 월 수입이 꽤 되겠네요. 500에서 700 정도를 네. 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요즘은 이제 직무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제 지인처럼 네. 자기의 직무를 과거의 경력을 활용해 가지고 네. 엔잡로로서 노후를 한번 설계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취업에도 때가 없는 것처럼 뭐 취업을 위한 자기 개발도 뭐 때가 없으니까요. 네네. 뭐 이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재취업보다 나는 내 사업을 좀 시작해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참 예나 지금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은퇴 전부터 생각들은 많이 하고 계실 테니까 은퇴 이후에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좀 몇 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설계를 좀 해놓는 게 중요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건데요. 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면은 직장에 다닐 때 3-4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성공률이 네. 은퇴 후에 창업하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경험도 하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확률 자체는 좀 높일 수 있겠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퇴라고 하면 겁부터 먹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은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일부에서는 공포 마케팅 때문에 은퇴에 대한 생각이 참 두려움이 더 앞선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또 다행히 이런 비교 분석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2022년인가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이 분야를 조사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 미국에서는 매년 이걸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과 미국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한국 직장인들의 자신감은 약 한 46.4%였고 네. 그리고 미국의 직장인들은 예. 67%가 나는 어느 정도 은퇴 자신감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왜 났을까 보면은 물론 이제 미국의 그 사회보장치가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너무 불안하게 느낀 게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그 선행된 연구도 있었어요. 과거에 삼성생명이 이런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 은퇴 준비 지수하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본 은퇴 지수 준비를 봤는데 예. 실제로 객관적 은퇴 준비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네. 이를 뒤집어 보면은 내가 너무 그냥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 연구 척도라든지 뭐 기간 이런 게 다르니까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말씀하신 점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준비가 생각보다 잘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너무 또 너무 막연하게 불안하게 불안해하는 생각한다. 게 아닌가. 예, 예. 많이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막막한 불안들 앞서의 설문조사도 봤지만 은퇴를 준비한 분들은 이제 은퇴 준비를 걱정하고 있고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건강한 지속 가능한 은퇴 생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은퇴 준비도 해보셨고 은퇴도 하셨고 은퇴 그렇습니다. 생활도 누리고 계시니까 예, 예. 정말 많은 고민들이 축적돼 계실 것 같아요. 명쾌하게 처방전을 하나 좀 주신다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제 처방전의 1순위는 1순위. 네. 은퇴 이해력을 높이라. 은퇴 이해력이라고 력을 하는 높여라. 거죠. 네. 그랬어요. 금융 이해력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이해력을 높여야 하듯이 어. 행복한 은퇴를 즐기기 위해서는 은퇴 준비력을 높여야 된다. 아.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네. 그리고 은퇴 준비력이 뭐냐고 물어보실 네. 거예요. 저는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금융 이해력에서도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듯이 예. 은퇴 이해력에 있어서도 은퇴를 바라보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은퇴를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네. 단지 그 은퇴하면은 그냥 평생 동안 놀고 먹고 이런 즐기고 이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좌절된 그런 부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은퇴 지식을 좀 우리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굉장히 은퇴 후에 느낀 거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돈을 축적하는 시기였어요. 네. 근데 은퇴 후에는
돈을 인출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축적하는 시기와 돈을 인출하는 시기에 예. 금융 이해력 아. 또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될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돈 관점도 좀 그 변해야겠네요. 일과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예. 것 같아요. 일은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은 은퇴 후에는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 준비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단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준비만 그 마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면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실천으로 좀 옮겨져야 된다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정신 놓고 있다 보면 바로 코앞에 은퇴가 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단호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복리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투자를 해야 하듯이 은퇴 관점에서도 되도록 빨리 해야만이 습관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 습관의 복리 그렇게 효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은퇴 설계를 할 때는 되도록 자기의 목표와 어떤 비전을 설정해 놓고 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습관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데요. 이 습관으로 옮기기 하기 위한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요. 오, 네. 뭐죠? 그게 어떤 뭐냐면은 우선 자기의 소원, 자기의 구체적인 목표를 손으로 적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네. 소리내서 예. 그걸 외쳐야 합니다. 그럼 잠전 시에 그게 쌓여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게 예. 습관이 될 수 있다. 작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네. 로그인 하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로그인 할 때 금융 시스템 로그인 같은 것들? 아이디를 예. 자기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어. 예를 들자면 월 500만 원을 노후에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 네. 그렇다면은 1500으로 하는 겁니다. 어. 1500 로그인 번호를. 한 달에 네네. 500. 그러면 로그인 할 때마다 1500을 집어 넣으면서 그래 한 달에 500만 원씩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생활 자금을 마련해야지.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꿈은 달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뭐 하나 써가지고 스튜디오 어디에 좀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겠어요.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로 오늘 처음 함께했습니다. 이재경 원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은퇴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